우주에서 광물을 운반하는 노스트로모호에 탑승한 7명의 선원들은 컴퓨터에 의해 동면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은 LA426이라는 작은 행성에서 보낸 발신파를 조사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승무원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사와 계약할 당시의 계약서에는 모든 지적 생명체에서 나오는 발신음을 포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A426 행성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우주선은 고장이 납니다. 승무원 중에 댈러스, 램버트, 케인 3명이 발신파의 진원지를 조사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나머지는 모니터로 그들과 교신하면서 우주선을 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탐사 중인 승무원들은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우주선을 발견합니다. 이 우주선 안에는 계란 모양의 알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부화되면서 괴 생명체가 케인의 얼굴에 달라붙게 되고, 댈러스와 램버트가 의식을 잃은 케인을 데리고 우주선으로 돌아옵니다. 댈러스와 케인이 없을 경우에 명령권 행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리플리는 검역 절차와 격리 수용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우주선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쉬가 리플리의 명령을 무시하고 문을 열어 그들을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댈러스와 애쉬가 케인의 얼굴에서 그 생명체를 떼어내려고 시도했지만 케인의 피부까지 벗겨낼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그 생명체의 다리 하나를 잘랐을 때 그 생명체의 피는 철을 녹일 수 있는 강한 산성이라는 것도 발견합니다. 리플리는 외계 생명체를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서 애쉬와 논쟁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그들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브렛과 파커는 우주선을 수리하였고, 그들은 다시 행성의 궤도를 돌고 있던 노스트로모호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 순간 케인의 얼굴에 붙어있던 생명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 분리된 생명체는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케인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다시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로 하고, 그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도중에 케인이 발작을 일으켰고, 갑자기 케인의 가슴에서 괴 생명체가 터져 나왔습니다. 케인의 시신을 처리한 후에 승무원들은 2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그 생명체를 잡기로 합니다. 그들이 추적 장치를 사용해서 괴 생명체를 찾던 중에 고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브렛은 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거대해져 버린 에일리언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승무원들은 다음 행동에 대해 의논합니다. 그들은 에일리언이 공기 통풍구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에일리언을 몰아서 우주 밖으로 내보내기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에일리언을 모는 임무를 맡은 선장 댈러스가 오히려 에일리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리플리는 노스트로모호의 컴퓨터인 마더에 접속해서 그 에일리언을 파괴시킬 방법에 대해서 검색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리플리는 특명 937이라는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파일에 의하면 그들을 고용한 회사가 그 외계 생명체 하나를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생포해 오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경우 승무원의 희생도 감수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회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속작에는 웨이랜드 유타니라는 이름으로 알려집니다. 리플리가 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후에 애쉬가 갑자기 리플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파커와 램버트가 나타나서 애쉬를 공격하고 애쉬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이때 애쉬가 인조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머리만 남은 애쉬는 그들이 외계 생명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애쉬는 외계 생명체가 잔인함과 질긴 생명력, 양심과 도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남은 승무원들의 생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애쉬가 에일리언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에일리언의 존재에 대해서 회사가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남아있는 승무원들은 노스트로모호를 파괴시키고 소형 우주선을 타고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전에 이미 대원들이 소형 우주선으로 탈출하는 것을 제안했었지만 당시에는 소형 우주선에 모두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보류되었던 계획입니다. 그동안 몇 명의 대원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소형 우주선에 탈 인원이 맞춰진 것입니다. 소형 우주선을 작동시키기 위해 파커와 램버트가 냉각제를 찾으러 갔고 그 사이 리플리는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그때 냉각제를 찾으러 간 파커와 램버트가 에일리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소형 우주선으로 향하던 리플리는 에일리언의 숙주가 되어버린 댈러스와 브렛이 있는 방을 발견합니다. 댈러스는 리플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고 리플리는 댈러스를 화염 방사기로 태워버립니다. 이제 혼자만 남게 된 리플리는 노스트로모호의 자폭 장치를 가동시키고 고양이 존스를 데리고 소형 우주선으로 탈출합니다. 리플리가 동면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는 에일리언이 소형 우주선 안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의 문을 열어 에일리언을 우주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영화는 리플리와 고양이 존스가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동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